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철새개금은 의업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철새개금이 뭐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의업직을 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자고요. 철새개금은 의업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주에서 묘목과 술토 그리고 유금이 있어야 철새개금이라 그래요. 어제 얘기를 했죠. 제가 글씨를 아직도 지대로 손이 안 돌아와 가지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글씨를 제대로 지금 현재는 못 쓰고 있다. 뇌졸중이 정말 무섭다 하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손의 감각이 그렇게 빨리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붓글씨 쓰는 것을 지금 현재 못하니까 그 여러 가지 그림 작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안타깝다. 한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젓가락질 하는 것에도 많이 힘이 들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철새개금이 혹 사주에서 유금이 없더라도 신금이 대신할 수가 있고 또는 묘목이 없어도 그 주 성분인 이 을목이 있어도 묘목을 대신할 수가 있다. 또한 술토의 본기는 무토이므로 무토가 없이 묘목과 유금이 있고 무토가 있어도 그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일지 술토이거나 일지 묘목이거나 일지 유금일 때 이때 철새개금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철새개금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철새개금과 같이 하나가 있어야 할 것이 천이성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천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묘월이었다. 그러면 내 사주에 임목이 한 글자가 있고 이렇게 글씨를 못 쓴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임목이 일지라면 더욱더 가능성이 많고 또한 다른 천간이 이어도 된다. 묘월의 전치지가 한 글자 있으면 천이성이다. 천이성은 즉 질병을 고치는 불보살이 천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천이성과 이 철새개금이 있으면 거의 의업직 활인업을 하는 성분에 해당이 된다. 필자가 글씨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 이처럼 사주 명식을 기록하고 그 사람의 명식을 사주 오행도로 그려내는 이러한 방법. 그래서 이 강의 내내 이러한 방법으로 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술년, 신묘월, 계묘일주가 무엇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묘월이기 때문에 월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일간은 계수이니까 일간 표시를 해주면은 사주 보기가 여기서 쉽겠죠. 여기가 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이고 이것은 계수의 식상이니까 식신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 재성이다, 관성이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에서 보면은 병, 신, 합수 그러나 합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합수를 못하느냐? 이것은 합수를 하는 조건은 수왕절, 즉 겨울에 태어나서 해자월이 이 수기가 되어야만이 합수하는 기운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병화에
기운이 무근해야만이 합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합수가 아닌 기반이다. 병신합으로 묶여버렸다. 그래서 이 신금이 어머니 노릇을 못한다. 신금은 이 계수 일간의 어머니이고 더더군다나 신묘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신금은 어머니요, 이 병화는 아버지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기반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시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표현을 했고, 이 사주의 격국은 병신합에 무게합이 되었다. 그러나 무게합이 진합이 되려거든 4, 5, 미월이어야만 무게합 진합이 되는데 무게합 진합이 못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화기격은 화기격이지만 가화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화기격은 운이 좀 불미해도 발복하고 성공하는 기운이 있지만, 가화기격은 운이 허약하면 발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사주에서 연월간 묘술 합을 해서 합화를 또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합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기운이 형성되어야 합화기운이다. 그래서 연월주, 천합, 지합, 그러면 이것은 내배로 두고 일주만 이렇게 보고서 사주를 감명하게 된다. 그러면 일지에서는 오묘 파살이요, 천간에서는 무게합이다. 그러면은 무게합으로 이 계수가 통근한 인수가 통근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신약이도 이 계수가 통근처를 가지고 있으면, 합이 안 되었다면 인수천간이 통근처가 술은 아니지만 이 술토에 통근을 하기 때문에 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신합으로 기반이 되었고 어머니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신금도 화기의 세력에 머무르는 그러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 계수가 화기에 종을 하기는 하는데 가화기격이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더욱더 발복 크릇이 큰데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즉 내가 종을 하는 세력의 그 주체 세력을 상징하는 병정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격국이 탁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종을 했는데 이 병화는 아버지요, 신금은 어머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유전인자가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와서 이 계수도 무게합의를 했다. 당신들은 합을 해? 그럼 나도 합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그 유전인자 염색체가 전에 내려온 유전력이다. 이것은 인연법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법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한 이 오화는 시지에서 왔다. 그래서 이 오중정화의 계수가 종을 해석하고, 오중정화는 나의 처다. 나의 처인데 이 처는 여기에서 오술 합을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일지화는 오묘 파살이다. 그리고 묘가 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주든지 나 일지 외의 다른 지지가, 똑같은 지지가 있으면 결혼에 풍파가 있다고 감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묘목이 둘이고 내 처군과 오묘 파살을 걷기 때문에 하는 일들에서 파살, 안 좋은 모든 것을 파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사주는 보자마자 늦게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 번에
진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해보거나 동거하거나 그 이후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가슴에 그 사람을 담고서 그 다음에 만나는 여자가 정실처로 해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거의 80% 이상이 맞다 그래요. 그러나 무게합은 되어 있지만 오묘파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에서는 썩 좋은 관계이지만 육체적 관계에서는 좋은 관계는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한 번의 결혼 풍파가 묘목이 둘이기 때문에 있게 된다. 그래서 만혼을 해라. 만혼을 한 사람이면 부부 풍파가 없었다고 봐도 되고, 일찍 30 전에나 35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한 여자 가슴에 무덤을 썼거나 한 여자와 헤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명식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강의가 끝나는 동안 이러한 식의 힘이 들어도 내 자신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화기에 내가 종을 했기 때문에 주체 세력이 화기여야 되는데 묘목이다. 그래서 모광절이다. 그래서 이 모광절을 키워줘야 할, 따뜻하게 해야 할 이러한 부분이 이 사주에는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완전한 양실음호, 음기는 적고 양기는 많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양기가 많은데 왕성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 목기는 화기를 생하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 계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화기는 자기 자신의 재물이다. 그 재물이 시원스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사주의 묘목은 천을귀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묘목이 천을귀인이요. 이 사주의 묘목과 유금과 그 다음에 술토가 있고 봉기까지 추출을 해서 무게합이 됐으니까 의사나 뭐 남자 간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약국을 하거나 의업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소속이거나 이쪽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주를 설명을 하지 않고 읽어주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런 부분 글을 봤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잊어먹고 헛소리 하기도 쉽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글씨는 변함없이 정확한 내 마음을 그 사주에 평가를 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말로 횡설수설 하는 것보다 글씨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물론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 되었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나가보시자고요. 개수는 만물의 생명수가 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병화와 진토가 있어야 목기는 성장하게 된다. 반드시 병화와 진토가 있어야 사주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오화를 만나서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발복 성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다만 사주의 초중년기에 남방 화군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어느 정도 발목 성향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는 병신, 정유, 무술 가기 때문에 이쪽 대운에서는
좀 쇠약해지는 이러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겪다가 이 유금은 이제 이 신금을 대체해서 왔던 이 유금이 급격하게 묘유충으로 싸움이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수에 이때는 병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가 죽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유금대운이 이 사람은 거의 생명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기가 화기가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데 화기가 없다. 그리고 경금이 투출했다면 정화와 간목이 있는 것이 좋으며 지지근기가 있으면 자칫 금목 상정이 될 수 있으니 화기지지가 있어서 근기를 제어해 준다면 목국이 되어도 겁날 것은 없다. 그래서 아까 유금대운에 문제가 이 유금대운에 생길 수가 있는데 화기가 왕성하고 화왕절이었다면 이 신과 유금 이러한 금기대운에도 안심이 된다. 생명수가 떨어지지까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이 사주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경금이 없다면 병화가 있어도 목다 화식으로 중도 좌절하기 쉬우니 경금으로 볼지하고 목기가 많았을 때 그때는 경금으로 볼지하고 목기를 성장시키는 병화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기가 부족하면 쟁탈진이 벌어지니 경금으로 수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이라는 것은 물의 원류,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수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왕목을 견지하면 길하다. 만약 경금이 없으면 신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칫 목기가 왕했을 때는 목다 금결이 되어서 머리를 자르다가 이발기가 전부 다 머리카락에 망가지는 것과 같다. 만약에 종격이 되지 못했다면 목기 왕성한 신약으로 경금이 없으면 질병이 많으며 부귀한 삶을 이루기 어렵고, 사주에 경금과 신금이 없으면 수기 원천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일생 동안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가난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목기의 과다설기와 조토에 물 흐름이 막아버리니 신약한 중에 출토에서 통근한 신금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했지만은 병신합으로 사용 불가해서 왕이 순세 지리를 따른다. 이것은 세력을 따른다 하는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서 가종을 해야 할 사주가 되었다. 이처럼 극신약 사주는 차라리 왕이 순세, 세력을 따라서 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삶이 평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시지 무게합이 되었고 연월주는 천합지합이며, 그래서 무토에 종하는 가화기격이다. 화항절은 아니며 화기천간이 없기에 진화기격은 될 수가 없다. 가화기격은 육체는 일반 내격과 다르지 않고 연간병화는 아버지이고 월간신금은 어머니이며 오중정화는 처이며 무토는 처의 생식기이며 자식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오중정화 처가 되는데 이 처의 생식기에는 무토다. 그러면은 이 계수는 이 처의 생식기에 합의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무토는 자식이 되고, 여기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머니의 생로병사 아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그 부분은 여기 신금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 무토로 변화가 됐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의 생로병사는 전체 무토로 살펴라. 아버지는 병화로 생로병사를 살펴라. 내 처의 생로병사는 또한 이 무토로 살펴라. 처에
나타남 인생 무대 자궁이요 생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나타나 육친을 찾아서 이걸 알아야만이 생로병사 육친의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 사주는 화기로 인해서 목기는 성장하는 것이지만 여름생이라면 목생화 관계에 문제가 되는 오묘파살이 성립되고, 당주는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오묘파살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관계이다. 화왕절이라면 오묘파살은 보지 말아라. 그러나 모광절이기 때문에 목기가 제대로 화기한테 생을 못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의 좋으면서도 실은 묘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묘파살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능력과 입지적 조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절대로 과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사에 신중치 못하고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거나 안이하게 일 처리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꼭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으니, 모든 일을, 이 파살은 닭이 그 발로 그냥 모기 먹을 때 이렇게 해치는 것처럼 이것이 파살이 작용이다. 모든 일에 무덤덤하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해부해서 이것이 뭐가 있는가, 이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을 주문을 하거나 사면은 그 물건을 일단 풀어 헤쳐서 해부해보고 나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있는데, 파살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경향이 많다. 모든 일에서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일이 있게 된다. 특히 자유파에서 그런 일이 있고 오묘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자유파에서는 화기가 왕성하면 신경 쓰지 말 것이며, 오묘파살에는 화왕절이라면 오묘파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사주의 일지 묘목은 이 나치도와이다. 이 계묘가 나치도와이다. 그래서 신으로 작용을 하니 이것은 천을 긴 모든 병자를 고치는 문창성군 공부의 신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총명하고 정교심이 강하며 정법을 이양하고 근면성실하며 두뇌가 총명하게 되고 사교성이 밝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계묘일주의 나치도화가 발동하게 되면 옷 벗고 뛰고 옷 벗고 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앞으로 계속 강의해가면서 이 나체도화살의 변화 발전하는 그 모습들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거 그만하고, 그래서 이 잘못 발현되면 가문에 욕먹게 하는 일이 있으나 잘 발현되면 상당히 체형이 좋다 그래요. 아주 타고난 체형이 날씬하면서도 허리도 그냥 한번 붙잡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 주먹에 잡힐 것 같은, 그 왜 길거리 다니다 보면 뒷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체형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체 도화의 또 식상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나치도화가 흉신으로 발현됐을 때는 추한 삶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이 사주처럼 발동되지 않고 신작용이라면 음란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내적 성분에 호색 성분은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일지에 오묘파살이 되었기에 부부싸움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사주에 묘수랍이 있고 유금이 있으며 철새개금이라요. 철새개금은 아까도 설명을 했죠. 유금과 술토와 묘목,
이것을 철새계금이라 한다. 그래서 당주는 임진계사대운은 종을 극하는 천간이 투간되었지만 옥기가 설계함으로 무난했고 간목대운은 묘목도화가 동함으로 연애사가 발동하게 되어서 동거에 들어갔으나 그 다음에 이 간목이 나타나서 무토를 극하니 헤어지게 되었다. 이 무게합이 진합이라면 풀어지지는 않으나 진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토를 극하면 무게합은 풀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비운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대운이 돼요. 오화가 발동이 되어 평생을 함께할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자영수도 또한 여기서 있으면서 오화 기운이 왕성해지고 오술 합의되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때는 발복 성향이 된다. 그러한 사주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당주가 개미로 태어나 묘목이 처공이 되는데 묘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여자 그리스도 동거하다가 이 간목대운에 헤어지게 되었고 오대운에 그 정말 그 평생 같이 살 사람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가도록 이 사주가 짜여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일지와 같은 또 다른 글자가 있는 사주는 무조건 만원해야 할 사주로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오대운에 결혼하고 약국을 열어서 미대운까지 많은 돈을 벌었고 병대운까지 크게 발전을 했고 신대운은 운기가 활약하는 이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 상을 당했고 약국 이전을 했는데 정화대운도 무난했으나 유금대운은 일지를 충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병사신이 발동함으로 갑신년 신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 자, 오늘은 철새계금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고 꼭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일 하나는 나의 일주와 처성이 되는 이 처의 몸, 육신, 그리고 이 처와의 이 무토는 생식기의 합이다. 그리고 이 육신과 육신끼리 항상 오묘파사를 여기에서 부부간에 성립하는 여자가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법 중에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철새계금은 의업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